자, 여러분 계속 하시죠. 음, 짠. 네. 자, 이제 확률 분포를 할 차례죠.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확률 분포에 대한 정의라든지 식은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니까 그것들을 확률 분포 함수를 통해서 그림을 그려보고요. 그리고 우리 파이썬에 내장되어 있는 해당 확률 분포에서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리고 그 둘을 비교를 해보는 과정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주로 이제 뭐 함수를 정의하고 그 함수를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또 그것들을 그림으로 어떻게 나타내는지 그리고 어, 뭐 히스토그램 앞에서 이제 썼던 거 배웠던 거 그거 다시 한번 복습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마다 이 옵션을 셋업을 일일이 해줬잖아요. 여기서는 그냥 미리 이렇게 아예 셋업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지나가 볼게요. 어차피 똑같은 그림을 그린 거니까 사이즈라든지 글씨 크기라든지 라인의 크기. 자, 음, 들리죠? 그럼 아 뮤트를 기침을 하려고 뮤트를 한다고 한 게 뭐 엉뚱한 기능을 아, 참 갈 길이 멉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팅을 이렇게 다 이렇게 해놓고요. 그리고 우리가 팩토리얼을 써야 돼요. 이제 이항분포를 해야 되니까 팩토리얼을 쓰려면 이제 math라는 라이브러리. 가장 기본이 되는 라이브러리죠. 거기서 이제 팩토리얼을 하나 이렇게 불러내고 그리고 우리 이제 함수 정의하는 거지 처음으로 해보는 거죠. 배운 뒤로 해봅시다. 그럼 바이노미얼 이항분포를 이렇게 함수로 만들어서 R, N, P 이렇게 있죠. 그 확률이 성공 확률이고 N은 시행 횟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 R이야 성공 횟수가 될 거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바이노미얼 정의에 의해서 그렇죠? 자, 이 앞부분은 이 부분은 뭐냐면 앞부분에 넣어야 될 컨비네이션이지. 컨비네이션은 전체 시행 횟수 팩토리얼에서 성공 실패 팩토리얼을 곱한 걸로 나눠주는 거죠. 그렇죠? 그걸 컨비네이션으로 놓고 그리고 성공 R번 실패 N-R번. 그죠? 저기 파워는 우리가 요거 안 쓴다 그랬죠. 요거 안 써요. 그렇죠? 요렇게 요거 안 써요. 그렇죠? 대신에 별표 두 개로 하면 된다. 그것이고 그래서 N 시행횟수는 20번 성공 확률을 0.3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는 거죠. probability라는 것을 이제 배열, array로 만들어 봐요. 어떻게 만들어 보냐면 우리가 함수 정의했잖아요. 그 함수를 불러내면서 그죠? 함수를 불러내면서 뭘 할 것이냐면 이제 함수 값을 계속 구해낼 거예요. 뭐에 대해서? R 성공 횟수에 대해서 range라고 했죠. range가 n 플러스 1이면 여러분 0에서 n까지 나와요. 우리 range 해봤잖아요. 그죠? 0, 1, 2, 3, 4 해서 n까지 나와요. 그래 n 플러스 1을 해야 n까지 나와요. n으로 하면 n-1까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 값을 구해보고 요 값을 그냥 그려보면 되겠죠. 서포트는 뭐냐면 어차피 똑같이 A range라고 하는 이제 그죠? 그 배열 0에서 20까지 쭉 해놓고 그거를 x축으로 넣고 probability를 그려보는 거죠. 레이블을 이렇게 정의해서 어,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네요. 크네. 크네. 이거 조금만 더 줄여볼까? 아, 네, 조금 줄였어요.
조금 줄여서 보기가 좀 더 좋아졌나요? 네.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자, 요거 계산된 값들을 그냥 이렇게 그린 거예요. 계산된 값들을 여기에 히스토그램처럼 이렇게 바 차트로 그린 거예요. 그죠? 0, 다 실패할 확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죠? 그래서, 평균이 얼마겠어요? 이 둘을 곱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6 정도가 되겠네요. 6. 그래서 여기가 평균이에요. 6. 이거 6. 평균이 제일 높죠? 이렇게 마치 보면은 정규분포처럼 이렇게 생겼죠. 네, 맞습니다. 정규분포처럼 생기는 게 맞아요. 그래서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을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다 구해봤고요. 이것들을 다 더하면 1이 되겠죠. 그렇죠? 이 높이 다 더하면 1이 되겠죠? 따라 글씨가 잘 안 써지는데. 자, 이것을 이제 뭐냐면 다음은 여기 이제 성공 횟수를 조금씩 달리하는 거예요. 그죠? Rn은 똑같고, 그렇죠? 그래서 바이노미얼은 우리가 정의한 함수라서 이렇게 계속 불러내면서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요거 아주 표현이 좋아요. 이거 함수가 있고, 펑션이 있고, 그리고 for x, x in, 이거 오늘따라 이상하네. x, 날이 더워서 팬도 더위 먹었나 봐요. in something. 그러니까 이 루핑이에요, 루핑. 그죠? 루핑을 우리가 펑션으로 루핑을 돌려요. 얘를 계속 실행을 해라. 뭐에 대해서? x에 대해서. x는 어떤 여기에서 나온 x 이러한 조건을 주고 계속 x에 대해서 루핑을 시키는 아주 간단한 루핑이죠. 그렇죠? 마치 우리가 앞에서 한 람다 펑션하고 비슷하죠. 네. 이렇게 간단하게 또 파이썬은 문법을 쓸 수가 있다. 네. 파이썬 자랑이죠. 이렇게 해서 probability 5, 10, 15이라고 적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적었어요. 5, 10, 15 이렇게 그려보면 네,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예쁘게 나오죠? 그렇죠? 이거를 색을 제가 지정을 해줬냐? 아이고 넘어갔다. 색을 지정을 해줬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 계속 내려가라. 계속 내려가라. 아, 죄송합니다. 예, 색을 지정을 색을 지정을 야, 원래 안 해도 색은 나오지만 네, 색은 미안합니다. 색을 지정을 해줬어요. 뭐라 그랬지? 아, 예. 색을 지정을 안 하면 요 색이 나와요. 예, 지금 보시는 색을 지정을 했었어요. 제가 너무 파이썬 뽕이 차올라서 여러분들에게 거짓으로 강의를 하려다가 들켰어요. 자, 보시면 자, 이거 좋네. 이렇게 자, 색깔은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 색 이쁘게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체크할 것이 그러면 평균 2, 3은 6, 2, 5, 10, 2, 7, 14겠죠? 평균이 대충 맞게 나왔냐? 아, 그죠? 여기 한 6 정도 되고 10, 2, 7, 14 거의 비슷하게 나왔네요. 자, 그렇게 하고 봅시다. 여러분 이제 시드에 대한 얘기 했었었는데 시드 얘기 제가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파이썬이든 어떤 랭귀지든 랜덤 넘버가 진짜 랜덤이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기억나세요? 랜덤 넘버는 여러분들 그 프로그램 랭귀지 안에 짜여져 있는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우리가 생성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순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 같은 모형을 레플리케이션 할 때 랜덤 넘버라 그래서 진짜 랜덤이 나오면은 레플리케이션 할 때마다 조금씩 다른 그래프가 나오니까. 그렇죠? 우리가 딱 돌려보고 요
그림 괜찮다 싶으면 그 그림을 계속 복제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seed를 딱 주고, 예, 똑같은 숫자가 랜덤 넘버처럼 제너레이트 되도록 하는 게 seed죠. 그죠? 네, 그래서 seed를 넣는다. seed를 넣고, 이제 n 시행은 20, 그리고, 성공 확률은 0.4. 이렇게 여러분, 몇 가지 변수를 정의할 때 이렇게 쉼표를 쓰면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정의를 할 수가 있죠. 순서대로. 그리고 샘플 바이노미얼은 우리가 뭐냐면 여기에 이제 내장된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 뭐에 따른 바이노미 이항 분포에 따르는 제너레이터에서 우리가 뽑아 가지고 우리가 쓸 거예요. 그래서 10개만 뽑아봤더니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10개가 나왔네요. 20번 시행해서 성공 확률 0.3, 30% 성공 확률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제너레이트 되었다. 몇 번 성공했는데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또 한번 그려봤더니 자, 뭐 이렇게 1000만 번씩 1000만 개씩 생성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아주 이쁘게는 안 나오지만 아주 이쁘게 안 나오는 이유는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여기 보면 이쪽이 조금 이쪽이 조금 이런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그 리플리케이션이 바이노미얼 알고리즘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좀 이쁘게 이렇게 정규 분포로 나와주면 좋은데. 음. 그래서 정규 분포. 자, 정규 분포는 여러분 이제 함수의 형태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아실 거고. 자, 정규 분포를 이제 함수로 정의를 한 게 아니라 우리 이번에는 이제 식으로 썼어요. 어떻게 썼냐면 probability라고 해서 요거를 이렇게 적어줬죠. 보세요. 자, 요거 정규분포 형태 그대로예요. 이거 함수로 적어준 이제 NP파이가 여러분 이제 우리 파이 3.14 그건데 그게 넘파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 숫자. 그래서 NP파인 거고 이거는 분산 이렇게 해서 보면은 엑스포넨셜도 역시 NP의 메서드다. 그리고 어떤 x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나누기 2 곱하기 분산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이 펑션 자체를 그리는 거예요. 펑션 자체를 이렇게 미끈하게 그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펑션이 미끈하게 이렇게 나왔어요. 그 수식이. 요거를 그냥 예, 이렇게 라인 스페이스 넣어가지고 라인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여기 라인 스페이스 보시면은 마이너스 4에서 4까지를 1000개로 1000조각으로 나눠라. 이게 이제 서포트 들어가는 x 값이 들어가는 게 x 값을 여기다가 다 대입해가지고 다시 1000개의 probability 값을 얻은 거죠. 그래서 그 둘을 x하고 y를 그린 거예요. 그죠? 연속 확률 분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쓰는 거죠. 앞에는 이제 이상 확률 분포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 값을 구해서 바 차트로 그렸는데 이제는 연속 확률 분포다 보니까 이렇게 선 그래프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하고 요거 이제 세 가지를 그려본 거예요. 뭐에 따라서 어, 분산에 따라서 분산을 다르게 했죠. 그렇죠? 분산을 다르게 해서 그려보니까 이런 형태가 되더라라는 거죠. 또 여기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따로따로 다 그려봤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요. 여기는 이제 앞에서 그린 그림에다가 우리가 랜덤 넘버를 구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어, 여기 있죠? 랜덤 넘버 1, 2, 3. 그 똑같은 조건, 뮤 시그마가 같게 해서 5만 번씩 생성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히스토그램으로 그려 넣는 거죠.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이렇게 그려 넣어서 둘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누가 잘생겼나 하고 넣어봤더니 굉장히 비슷하더라. 좀 비슷하죠? 이거는 우리가 펑션, 함수 형태로 그린 거고, 그리고 우리 그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그 안을 잘 채워주고 있죠. 보이시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하게 잘 일치하고 있다라는 걸 알겠죠. 그리고 이제 푸어성 분포인데, 푸어성 분포는 우리가 정해진 그 타임 스팬 혹은 정해진 범위, 뭐 책 한 권이라든지 그 안에서 뭐 버스가 몇 번 올 것이냐, 정해진 책 안에서 오탈자가 몇 개 나올 것이냐, 이런 것들을 재는 거죠. 이것도 우리 이제 펑션을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줘 보고요. 음, 이번에는 펑션을 정의를 했어요. 정의를 하고 그려본 거죠. 마치 히스토그램처럼 우리가 몇 번을 뭐, 볼 것이냐, 몇 번 버스가 올 것이냐,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 차트로 그려봐요. 이것은 이제 좀 다르게, 음, 세팅을 다르게 해서 그려본 거예요. 보시면은 이게 람다 값이, 이거의 람다 값이, 여기서는 10, 15, 20. 이렇게 바뀌었죠. 그렇죠? 10, 15, 20. 이렇게 바꿔서 그려본 거죠. 평균이 10, 15, 20이니까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퍼져 있겠죠. 평균을 중심으로 이렇게 퍼진 모습들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15, 여기는 20. 이렇게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지수 분포는 여러분 다시 이제 이론 부분에 가서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좀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죠.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